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두이노 IDE를 설치하고 설치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IDE를 이미 설치하신 분들, 설치 별로 어렵지 않다. 이미 설치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들은 굳이 오늘 이 내용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건너뛰시고 다음 걸로 이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설치를 한 번도 안 해봤던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걸 설치를 하면서 제가 직접 설치를 하고 설치한 내용들을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두이노 IDE 설치를 할 때는 우선 그 아두이노 IDE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야 되겠죠. 프로그램 다운 받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으로 가셔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를 복사하셔서요. 이렇게 인터넷 주소창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아두이노 공식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영어 힘드신 분들은 여기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을 하시면 여기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가장 최신 버전이 나오게 되죠. 1.6.12라는 게 현재까지 나와 있는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여기 윈도우를 쓰면 윈도우 인스톨러 이거를 선택을 하면 되고요. 혹시 맥을 쓰시는 분들, 리눅스를 쓰시는 분들은 각자 자기에 맞는 자기 운영 체제에 맞는 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윈도우니까 윈도우 인스톨러를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윈도우 10 환경에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받는 곳이고요. 여기 보면 3달러, 5달러, 10달러, 25달러, 50달러 쭉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있고 그래서 컨트리뷰트 하겠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눌러서 3달러건 5달러건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게 없이 그냥 나는 우선 다운만 하겠다. 그러면 여기 저스트 다운로드 이거를 선택해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걸 클릭하면 이런 창이 하나 뜨죠. 제가 조금 전에 시험을 하면서 다운을 받아서 여기 이게 똑같은 게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를 더 떴는데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누르시면 내가 지금 현재 다운받은 그 위치를 잘 기억을 해 두시면 그곳으로 이것이 이제 다운이 시작이 됩니다. 크기가 한 84.2메가군요. 적지가 않아서 만약에 인터넷 속도가 충분히 빠르다 그러면은 금방 다운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인터넷 속도가 조금 느리면은 아마 다운받는데 시간이 한 2분에서 5분 정도? 그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제 건 한 1분 정도 지금 걸린다고 나온 거 보니까 이 시간에는 별로 그렇게 인터넷을 쓰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예, 저는 이제 다운이 다 끝났네요. 다운이 다 끝났으니까 다운이 끝난 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화면 아래쪽에 이런 게 나올 거고요. 이런 게 나오면은 지금 이렇게 해서 폴더 열기를 해서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 아두이노가 다운받아진 곳에 이제 폴더가 열립니다. 처음으로 다운받았으면 이 파일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이 번호는 여러분들이 다운받는 날짜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만드는 시점에서 가장 최근 버전은 아두이노 ID 1.6.12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죠. 자,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거 굳이 이것저것 건드릴 필요 없이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뭐 이상한 프로그램들 설치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쭉 넥스트만 쭉쭉 눌러주시면은 별로 설치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냥 초반에 있는 곳에 그냥 설치를 하고요. 이러면은 C 드라이브에 그 아두이노라는 그 폴더가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아두이노 아이디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설치가 끝나게 되면은 바탕 화면에 아두이노를 실행시킬 수 있는 실행 버튼 아이콘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아두이노가 실행되게 되는 것이죠. 설치가 지금 잘 되고 있죠. 생각보다 설치가 좀 빨리 되는 것 같네요.
설치가 다 된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게 이제 그 라이브러리 설치하는 거, 라이브러리 업데이트 하는 것들, 그리고 보드 업데이트 하는 거, 이거를 오늘 좀 보겠습니다. 설치 끝났으면 이제 클로즈 이거 누르면 됩니다. 예,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설치가 다 끝났고요. 설치가 다 끝났으면은 이제 화면에 어떤 게 지금 보이냐 그러면 이런 아이콘이 이제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아이콘이 만들어지고 저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예, 이렇게 화면에 아두이노 IDE가 이제 실행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아두이노 IDE, 실행된 저 아두이노 IDE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다운받고 다운받은 걸 설치를 하고요. 설치가 된 다음에 아두이노하고 PC를 USB 케이블로 연결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자, 아두이노 ID 우선 아두이노 ID까지는 이렇게 지금 제대로 된 것 같죠.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그렇죠. 이제 아두이노하고 그 PC하고를 USB 선으로 이제 연결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아두이노 준비해 놓은 거 있으면은 그거를 한번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자, 이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열었었던 게 예,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제대로 되네요. 아두이노 우노하고 PC를 그 USB 케이블로 이제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을 해뒀더니 지금 그 초기 상태 제가 예전에 넣어놨던 그 프로그램 때문에 LED가 이렇게 좀 깜빡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 화면을 좀 줄여서 자, 아두이노 ID 화면에서 이제 실행을 시켜서 여기다 뒀고요. 한번 ID하고 아두이노 우노가 지금 제대로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두이노 ID 실행시켰죠. 그리고 보드하고 포트를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한번 해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굳이 매번 할 때마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보드가 바뀌거나 그러면은 또 다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시면은요. 툴에 보시면 자, 조금 그냥 크게 할까요? 편의상 자, 얘를 이쪽으로 쭉 보내주고 여기 아두이노 ID의 툴에 보면은 여기 보드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따로 건드리지 않으면 아두이노 우노 혹은 지누이노 우노라는 게 이제 선택이 될 겁니다. 아두이노하고 제누이노하고는 똑같습니다. 전혀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왜 이게 두 가지 이름이 되게 되는지는 제가 다음번에 언제 시간이 되면 한번 이 부분을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저작권하고 그 상표권하고 관련되어 있는 좀 복잡한 문제가 좀 걸려 있는데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재미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우노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트는 만약에 여러분들 아두이노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 16U2 이거를 사용을 한 정식 아두이노 우노 정품하고 완전히 똑같다는 건 뭐 여기 있는 글씨가 똑같다는 게 아니라 정품이랑 들어가 있는 부품들이 똑같은 만약에 그걸 썼다 그러면 여기에 뭐 3, 4, 5 뭐가 되든지 상관없는데 아두이노, 지누이노, 우노라는 이게 뜨게 될 겁니다. 저게 뜬다는 얘기는 여기 16U2라는 그 칩을 사용을 했었다는 얘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책에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심심하시면 읽어보시면은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저렇게 해서 보드하고 포트가 제대로 연결이 됐죠. 두 가지만 제대로 연결이 됐으면은
이제 사용을 하는데 별 지장은 없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연결이 됐고 아두이노 ID를 실행시킨 상태에서 파일 예제 베이직 블링크를 선택해서 클릭을 한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여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예제가 파일에 보면은 여기 예제로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예제들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요. 아두이노 공부는 사실 따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을 했다. 특히 C나 C++ 같은 언어를 사용을 한 적이 있다 그러면 아두이노 공부하는 거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예제들 쭉 살펴보면은 그냥 다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딱 한 가지 그냥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약간 다른 건 기존 프로그램들은 다 PC 배경에서 했던 것들이라 그러면 이 아두이노는 PC 배경이 아니라 진짜로 사물하고 연결이 되는 LED에서 빛이 나오고 모터가 돌아가고 바깥에 있는 어떤 센서로부터 값을 직접 가지고 오는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와닿지 않고 이거는 좀 생소한 그런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어려운 게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신기한 게 될 수도 있거든요. 호기심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베이직의 블링크라는 이 예제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뜰 거고요. 실제로 여기서 사용되는 거는 셋업 안에 있는 이 부분 그리고 루프 안에 있는 이 부분 이게 지금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이걸 실행시키면서 동시에 아두이노가 어떻게 지금 작동을 하는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화면을 크게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실행시킬 때는 이거는 컴파일이고요. 이쪽에 지금 업로드인데 업로드를 누르면은 컴파일과 업로드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 네, 컴파일 중이죠. 컴파일 중이라는 표시가 나오고요. 컴파일이 어느 정도 됐는지 나옵니다. 컴파일이 다 끝나면 업로드가 되는데 업로드가 금방 완료가 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순식간에. 자, 이 프로그램 내용은 LED가 1000ms 그러니까 1초 동안 켜졌다가 다시 1초 동안 꺼지는 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깜빡거리는 모습이 보이시죠? 여기. 여기 보면은 여기 LED 하나가 깜빡 하고 있습니다. 1초 간격으로 지금 혼자서 알아서 꺼졌다 켜졌다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걸 좀 바꿔보고 싶다. 1초가 아니라 0.5초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럼 여기를 1000 대신에 500을 해주면은 지금 있는 속도보다 2배 빠르게 깜빡이게 될 겁니다. 이것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업로드 하면은요, 컴파일 끝나고 바로 업로드가 되고 업로드 완료가 됩니다. 자, 화면 보세요. 조금 전보다는 약간 빨라졌죠? 네, 2배 정도 빨라진 겁니다. 얘를 한 번 더 빨라지게 해볼까요? 그럴 때는 500의 반, 250 해주면 되겠죠? 자, 250이면 이제 상당히 많이 빨라질 겁니다. 이것까지 한번 해보면 빨라지는 게 이제 바로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업로드 완료됐습니다. 어떤가요? 확실히 빨라졌죠? 아까보다. 깜빡이는 게 확실히 많이 빨라졌습니다. 다시 맨 처음에 있었던 거 1000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지금 이 깜빡이는 속도하고 1000이 됐을 때 깜빡이는 속도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자, 어때요?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여러분들은 아두이노를 PC 옆에 갖다 놨고요. 아두이노하고 PC를 USB 케이블로 서로 연결을 시켜 놨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 ID라는 걸 사용해서 아두이노용 프로그램을 PC에서
컴파일해서 PC에서 실행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 실행 파일을 USB 선을 통해서 아두이노로 집어넣고 아두이노를 실행시키는 것까지 한 겁니다. 이걸 이 하드웨어 쪽 하는 사람들은 크로스 컴파일러라고 부릅니다. 크로스 컴파일러가 뭐냐 그러면 보통 컴파일러는 그 기계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PC 프로그램을 짤 때는 PC 안에서 프로그램을 짜죠. 이 PC 안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바로 그 자리에서 실행을 시킵니다. 아두이노 같은 프로그램을 짤 때는 아두이노에서 프로그램을 짜고 컴파일을 시켜서 그 안에서 바로 실행을 시키면 좋은데 그러려니 이 8비트짜리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너무 작은 거죠.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얘가 미약한 거죠. 보잘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들을 PC라는 더 커다란 컴퓨터가 해주고 대신에 여기서 컴파일 해주고 실행 파일까지 만들어서 실행 파일을 이쪽으로 딱 던져주는 겁니다. 자, 던져줄 때 문제가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얘가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컴퓨터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아두이노 우노 프로그램을 내가 짰다. 이 소스 프로그램을 짰다. 이걸 짜가지고 실행 파일을 만들었다. 컴퓨터에서 실행 파일까지는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컴퓨터에서 실행 파일을 만든 거를 컴퓨터에서 실행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아두이노에서만 실행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디버깅을 한다든지 뭐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컴퓨터에서 이걸 했을 때는. 이게 크로스 컴파일러의 기본적인 문제점인데 사실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디버깅 장비들이 이제 나오는데 아두이노에서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이것도 제가 나중에 뒷부분에 디버깅에 대해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하고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도 한번 꼭 나중에 한번 공부를 같이 하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